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23번 문제를 보시면 5개의 문자를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체 5개니까 5팩토리얼이고 같은 것이 2개씩 있습니다. 그러면 2팩토리얼, 2팩토리얼 해서 5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30,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4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두 사건 A, B는 서로 독립이고 다음과 같은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PB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식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PA는 뭐랑 같다고 했습니까? PA의 여집합의 확률하고 같다고 했습니다. 이거 1-P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PA는 1이 되고 따라서 A가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서로 독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이 나타나는 A와 B의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은 PA 곱하기 PB하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PA는 3분의 1이었으니까 PB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따라서 PB는 4분의 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3번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고 24번은 독립사건을 이용한 확률의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5번을 보시면 숫자 1, 2, 3, 4, 5, 6에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6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놓인 카드에 적힌 두 수의 합이 10 이하가 되도록 카드가 놓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수의 합이 10 이하가 되는데 그 여사건은 두 수의 합이 10보다 큰 경우입니다. 1, 2, 3, 4, 5, 6에서 카드 두 수의 합을 더해서 10보다 큰 경우는 5하고 6밖에 없겠습니다. 따라서 양 끝에 5하고 6이 오는 경우 여사건을 구해서 전체에서 빼는 확률로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1, 2, 3, 4 들어가고 6 이렇게 양 끝에 5하고 6이 놓이는 확률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해주면 되겠습니까? 1 빼기 이것에서 1을 빼는데 전체는 6팩토리얼이고 이거 일렬로 배열하는데 5하고 6은 양 끝에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 2, 3, 4는 4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1 빼기 이거 4팩토리얼 나누면 6하고 5가 남으니까 5, 3, 15분의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5분의 14가 되겠습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6번도 풀어보겠습니다. 26번을 보면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하고 이산 확률 변수 y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그때 y의 평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확률을 또 다 구해봐야 되는데요. x가 0 또는 1일 때는 x고 x가 2 이상일 때는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py가 0일 때 확률을 구해보겠습니다. 그것은 x가 0일 때 확률하고 같겠습니다. x가 0이다 그 말은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부 뒷면이 나왔으니까 2분의 1의 4제곱 4, 16분의 1 하고 쓰겠습니다. 그럼 y가 그 다음에 1일 확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x가 1일 확률하고 같겠습니다. 그러면 4번 중에 한 번은 앞면이 나왔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세제곱하고 독립시행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4, 16분의 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y가 2일 확률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x가 2 이상일 확률인데 이 0하고 1 이것의 여사건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1 마이너스 둘이 더하면 16분의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6분의 1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구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2y라고 했습니다. 2y 그러면 별량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 되겠습니다. 별량 여기 0이었습니다. 0 곱하기 16분의 1 하고 나타나고 별량 1입니다. 1 곱하기 16분의 4 하고 나타나고 여기 별량은 2가 되겠습니다. 2 곱하기 16분의 1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0은 사라지고 2로 한번 약분해 보겠습니다. 여기 8, 2로 약분하면 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더해보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8분의 2 더하기 8분의 11 하고 나타나니까 8분의 1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5번은 여사건을 이용한 확률 계산하는 문제였고
26번은 이산 확률 분포에서 평균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모평균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95%의 신뢰 구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X바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평균은 M이고 시그마는 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N은 49가 되겠습니다. 49하고 나타나 있습니다. 신뢰 구간하고 나타나 있습니다. 95%라고 했으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5분의 6 A는 X바 더하기 95% 1.96하고 나타나 있습니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7분의 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7분의 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변변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5분의 1 A, 좌변은 5분의 1 A고 우변은 뚜루룩 지워지고 2 곱하기 1.96 곱하기 7분의 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7로 한번 약분하면 0.7214 그리고 87에 5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 한번 해보면 여기는 5, 20 하니까 2.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A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8, 5, 45, 20 하니까 1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X바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X바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번째 식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X바는 A 더하기 1.96 곱하기 7분의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7분의 5 아까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약분하면 0.28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또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A는 몇이라고 했습니까? A는 4라고 했습니다. 4 더하기 8, 5, 45, 20 하니까 1.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14가 되겠습니다. 둘이 더해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15.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7번은 신뢰 구간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하나의 주머니와 두 상자 A, B가 있습니다. 주머니에는 1, 2, 3, 4, 4장의 카드가 있고 상자 A에는 흰 공 8개 이상, 검은 공 8개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시행을 합니다. 주머니에서 이미 한 장을 꺼내어 카드를 확인한 후 다시 주머니에 넣습니다. 확인한 수가 1이면 흰 공 1개, 확인한 수가 2 또는 3이면 흰 공 1개, 검은 공 1개, 확인한 수가 4이면 흰 공 2개, 검은 공 1개를 상자에 B에 옮겨 담는 행위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시행을 제가 X라는 이름을 주고 여기는 Y, 여기는 Z라는 이름을 주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흰 공 1개를 옮기고 이 경우에는 흰 공 1개, 검은 공 1개를 옮기고 이 경우에는 흰 공 2개, 검은 공 1개를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시행을 4번 반복한 후 상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8개일 때 상자 B에 들어있는 검은 공의 개수가 2개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죠? 조건부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자 B에 공이 8개 들어가는 4번 시행에 상자 B에 공이 8개 들어가는 경우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X, X 그리고 Z, Z 들어가는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거 1개, 1개 그리고 이거 3개, 3개 하니까 모두 8개가 되겠습니다. 공은 어떻게 되죠? X는 흰 공을 하나씩 옮기고 Z는 흰 공 2개, 검은 공 1개 이렇게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또 있겠습니까? X, Y, Y, Z라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X, Y, Y, Z 해보면 여기 1개, 2개, 2개, 여기 3개 하면은 총 8개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X에 의해서 흰 공이 1개 가고 Y에 의해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가겠습니다. Z는 흰 공 2개, 검은 공 1개를 옮기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도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Y가 전체적으로 4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2개, 2개 해서 전체 8개가 되겠습니다. Y는 흰 공 1개, 검은 공 1개, 흰 공 1개, 검은 공 1개, 흰 공 1개, 검은 공 1개, 흰 공 1개, 검은 공 1개 해서 모두 8개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서 상자 B의 검은 공의 개수가 2개일 확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 2, 3 중에 어떤 경우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첫 번째 경우만 검은 공이 2개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확률 1, 2, 3번을 다 구해서 더한 것분에 1번을 분자로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번을 먼저 해보면 어떻다고 했습니까? x가 한 번 일어났습니다. 4번 중에 x 2번 그리고 z 2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시 이 x는 1이 적힌 카드입니다. 그래서 4분의 1의 제곱 곱하기 그리고 z는 4가 적힌 카드입니다. 4분의 1의 제곱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4가 분모에 4개 있겠습니다. 4 곱하기 4 곱하기 4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분자는 뭐가 되죠? 4, 3, 12, 3이 6, 6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 결과는 마지막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x, y, y, z가 되겠습니다. x가 일어날 확률은 4분의 1이고 y가 일어날 확률은 2 또는 3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2분의 1이 2번 있고 4분의 1, 4가 일어날 확률 또 한 번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같은 것이 2개가 있으니까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해줘야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위에랑 맞춰주기 위해서 4, 4, 4,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여기는 4, 6, 4, 24 하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약분해서 조금 다시 써보겠습니다. 2로 약분해주면 여기 2가 되고 여기 3 하고 분모를 좀 맞춰주겠습니다. 세 번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y가 4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의 4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4 곱하기 4인데 우리 이렇게 똑같이 맞춰주자고 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쓰겠습니까? 원래 4 곱하기 4인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2로 맞춰주고 여기는 8 하고 써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구했습니다.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이거 3개 더한 걸 분모에 쓰고 그 다음에 이걸 분자에 올려서 조건부 확률의 값을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분모를 다 맞춰놨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뭐가 되겠습니까? 분자만 계산하겠습니다. 3 더하기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3 더하기 24 더하기 8분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11 더해주니까 25분의 3, 11 더해주니까 35분의 3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5분의 3, 4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8번은 조건부 확률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6 이하의 자연수 A, B, C, D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A, C, D는 등호가 성립하는 다음과 같은 순서가 있고 B, C, D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C하고 D는 순서가 같이 유지되는데 A하고 B는 순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A하고 B는 서로 대소 관계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택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게 기준이 되면 좋겠습니까? C가 기준이 되면 좋겠습니다. C가 1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C가 2일이면 A하고 B는 C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한 가지밖에 없겠습니다. A와 B는 한 가지씩 선택하고 D는 C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6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가지가 생기고 C가 2라고 해보겠습니다. C가 2면 A하고 B는 1, 2 중에 아무거나 가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 그리고 D는 2보다 큰 값들을 가져야 되니까 5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가지가 생기겠습니다. 계속 해보겠습니다. C가 3인 경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C가 3이면 A, B는 1, 2, 3 중에 하나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 해주고 이번에 D는 하나가 줄었으니까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 4, 36, 36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C가 4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 B는 1, 2, 3, 4 중에
하나씩 가지면 하나하나 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D는 3가지가 되니까 4, 3, 12, 30, 48가지가 되겠습니다. C가 5인 경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가지, 5가지, 2가지 돼서 50가지가 되겠습니다. C가 6인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6가지, 6가지, 1가지 해서 6, 6에 3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경우를 다 더한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씩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26 더하기 그 다음에 또 2를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84가 되겠습니다. 또 2를 더하면 8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6에 84를 더하면 110이 되겠습니다. 110에 86을 더하니까 19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196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9번은 중복 순열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양수 t에 대해서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이것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주어진 확률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는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다음 확률의 최대값을 오른쪽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주어진 확률을 표준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는 지금 x는 5t 이하라고 했습니다. 표준화를 해주면 z는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분의 시그마가 t가 되겠습니다. 5t-1 이것의 값이 2분의 1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z가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게 2분의 1 이상이다. 그 말은 t분의 5t-1이 0보다 어떻다는 것입니까? 크거나 같다는 뜻입니다. t 양수니까 없애고 t는 5분의 1 이상하고 나타나겠습니다. 5분의 1은 0.2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래프를 미리 그려놨는데요. 한번 보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t가 5분의 1, 0.2,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t는 이 노랗게 칠한 부분 안에 있겠습니다. 주어진 값의 최대값을 오른쪽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표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2를 표준화를 해주면 이 값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시그마 분해 하니까 t분의 t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1 마이너스 1 해주면 t 마이너스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도 표준화를 해주면 t분의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에서 평균 1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t 더하기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표준화하게 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pz는 t-1 이상 z는 t 더하기 1 이하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확률의 최대값을 구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t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왼쪽으로 한 칸 가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있는데요. 여기가 t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t면 오른쪽으로 한 칸,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한 칸 이 정도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확률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 넓이가 나타나겠습니다. 어디가 t라는 것이죠? 여기가 t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t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 노란 선을 타고 노란색 칠한 부분 쪽을 움직이는데 이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t가 어디에 올 때가 최대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t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넓이 작아지고 이쪽 넓이가 훨씬 크니까 t가 점점 왼쪽으로 올수록 커지겠습니다. 가장 큰 경우는 t가 0일 텐데 t는 어디까지 올 수 있습니까? 0.2까지 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0.2일 때가 최대겠구나 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2 그러면 여기는 1만큼 가니까 1.2가 되겠습니다. 1만큼 빼주니까 마이너스 0.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확률의 값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 왼쪽의 식을 오른쪽으로 좀 끌어오겠습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t가 어디에 올 때입니까? 0.2에 올 때입니다. 그러면 이 0.8 어디만큼입니까? 0.288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0.288 더하기 오른쪽에 1.2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0.385가 되겠습니다. 0.385를 더해 보겠습니다. 288 더해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0.7 1로 넘어오면 6이 되고 8이 16, 7 그리고
더해주면 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0.673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하는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1000 곱하기 k라고 했습니다. 이것의 값이 k가 되고 우리 거기에 1000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1000 곱하기 k 해주니까 673. 정답은 673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30번은 표준 정규 분포표 활용하는 문제였습니다. 표준화를 통해서 접근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